코로나 시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마스크죠, 마스크. 10만 년 전만 생각해봐도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아마 발가벗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옷을 입고 뭔가 걸치고 다녔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걸르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끼므로써 내 몸을 보호하게, 이러한 시대가 온 거죠. 이런 마스크 시대, 우리 코로나 시대, 코비드 시대에 있어서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 뭐 뼈를 깎는다든지 뭐 양악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성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눈 주위, 상안검, 하안검, 이마,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이 성형 수술에 대한 수요까지 바꾸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시대에 제일 많이 찾는 성형 시술 수술의 수요는 눈 주위의 성형 시술 수술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만 코도 조금 오똑하게 하겠다, 이 수요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눈성형, 코성형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수술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가수분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미지 변화가 큰 이분이 계십니다. 보시면 눈도 커졌고 코도 오똑하면서 길어졌고 뭐 다른 변화도 있겠지만 이분은 한꺼번에 눈도 하고 코도 한 대표적인 경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눈만 이렇게 수술을 한다, 상안검, 쌍꺼풀, 이런 눈만 수술했을 때 만족도 내 얼굴에 맞으면 당연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형수술은 자꾸 너무 과하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선풍기 아줌마처럼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간접적으로 뭐 레이저도 있고 필러도 있고 또 드레드도 있고 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컨비네이션 하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는데, 조금 좋아진 특정한 물질, 특정한 재료로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 집착하다 보면 좀 신뢰스럽지만은 이제 왜곡된 성형, 뭐 성형 괴물 아니면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는 이상한 모양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형외과 의사는 적어도 얼굴이면 얼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대개 4년간의 트레이닝, 전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속에는 단순하게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미적 기준을 키우는 그러한 트레이닝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재건 성형,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관통상,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화염, 화상, 상처, 이걸 어떻게 잘 재건하느냐, 이게 성형외과의 의사의 트레이닝 과정 속에 일반적으로 겪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도 잘 생각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은 사실은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분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눈, 코를 과연 같이 하는 게 좋은지,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성형외과 의사면 최소한 얼굴이면 얼굴, 뭐 이 자그마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수술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기본적인 성형외과 의사의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 트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뒤트임도 그렇고 많이 트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의 비율이라는 것이 길이는 코를 기준으로 1대 1대 1의 기준, 또 폭은 코를 기준으로 전체의 5분의 1 정도, 뭐 이런 기준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눈만 20년, 30년 뭐 열심히 정말 장인처럼 이렇게 파고 계신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야, 그 사람은 눈만 할 줄 알지 딴 거는 못해? 어떤 분들은 뼈만 손대지
아유, 딴 건 할 줄도 몰라. 뼈를 손대면서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눈을 갖고 어떤 코를 가져야만이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철학과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나는 뼈 하는데 뼈 너무 잘 쳐. 너무 잘 깎아. 돌려깎기 너무 잘해. 이건 자랑이 절대 아니죠. 나는 양악 수천 개 했고 이거 그냥 몇 시간 만에 바로바로 부작용 없이 해. 결코 자랑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형외과 의사의 능력이 빛이 나는 거지. 눈만 또 코만 대간이 전문가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 많이 얻습니다. 부작용 생긴 경우 웬만큼 다 해결하고. 그런데 눈도 할 줄 알고 코도 할 줄 알면서 그런 분들처럼 같이 그런 부작용도 해결하고 또 재건도 잘 할 수 있으면 그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게 바로 성형외과 의사의 궁극적인 꿈이라는 거죠. 같이 할지 따로 할지는 성형외과 의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처한 환경이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평생도록, 아니 1년 내내 눈 수술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몇 개월 있다 재수술하고 또 몇 개월 있다 재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상생활 가고 싶다. 일주일, 10일 오케이. 눈, 코 같이 하자. 아니면 지방이식까지 같이 하자. 아니면 리프팅까지 같이 하자. 이런 분의 그룹이 계신 반면에 한쪽은 느긋해요. 나는 눈만 예뻐지면 이렇게 그걸 보고 만족할 것 같아. 이런 분은 눈만 하셔야죠. 또 코가 너무 낮다. 나는 코만 조금 높이겠다. 이런 분 코만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한꺼번에 다양한 수술 너무 과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요. 또 본인이 처한 환경이 조금만 수술해서 자기 만족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코 의사 선생님들이 지적하고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환자분들이 무조건 여러 개 수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싶다고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택은 사실은 환자 몫입니다.